안녕하세요.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 조양대에서 기초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여명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미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조양대에는 여러 기초과목이 있습니다. 미술을 배우고 또 실습하는 과목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오늘 저는 가치와 경작이라는 제목으로 작품을 만들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하고 어떤 작품을 만들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강의 제목을 가치와 경작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토양에서 좋은 작물이 자라듯이 여러분들이 좋은 토양이 되고 또 좋은 미술 작품을 재배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지은 제목입니다. 앞으로 풍요로운 대학 생활을 위해 자신의 토양을 잘 가꾸실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중요하고 아주 특별한 토양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특별한 사람이므로 토양도 특별해야 합니다. 그러면 특별한 작물인 미술 작품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또는 어떻게 재배해야 할까요? 재배하는 행위는 곧 미술 작품을 만들어내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미술 작품을 제작할 때 무엇을 경작하느냐에 따라서 제작 방식이나 방향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이 부분은 꼭 경작하면 정말 좋을 것 같은 것 몇 개를 골라봤습니다. 감각에 따른 생각과 직관, 그리고 직관적 생각에 따른 창의성입니다. 이 모든 것은 경험이 없이는 어려운 일입니다. 여기서 경험 이야기를 조금만 해보겠습니다. 경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몇 가지를 골라보면 시각적 경험, 청각적 경험,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적 경험이 있습니다. 마음의 눈으로 보는 그 어떤 것이 이미지를 시각화될 수도 있고 눈으로 보지 않아도 자신이 생각하고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들이 모여서 나타나고 표현되어지는 그런 경험입니다. 여러분들이 작품을 할 때에 어떻게 시작해야 하지? 나는 모든 것이 처음이라 하나도 모르겠는데 또는 이미 고등학교에서 배운 대로 하면 되나? 등등 여러 가지 생각으로 학기 초반에는 머뭇거리는 시간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작품을 만들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해온 것보다 더 멋있어 보이거나 다른 사람들 것이 더 멋있을 때 자기 자신이 스스로 창피하면 어떡하지? 하고 고민이 든다면 언제나 자신의 내적 즐거움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자신에게 많은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작품을 만들 때 가장 기본적으로 갖는 작품의 구조는 생각과 표현이 있습니다. 생각과 표현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상상력을 동원해야 하고 결정을 잘 하셔야 합니다. 때로는 단호하고 때로는 여유로운 결정을 하시면서 작품을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실효성을 의식하셔야 되고 기다림을 의식하시게 된다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다림이라는 이 부분은 조금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많은 1학년 학생들을 만났었고 지금도 만나고 있습니다. 기초 수업이며 미술 작품을 만드는데 몇몇 학생들은 명확하지 않다고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 생각에 그들은 어떤 답을 원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초 과정은 스스로 서서히 답을 찾는 과정이고 매 순간 답을 찾는다면 멋있는 경작의 경험은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의 답보다는 상상력을 키우시면 좋겠고 또 자기 자신이 결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결정해 주기를 바라기보다는 조금은 답답하시더라도 자신을 기다리는 경험을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을 의지와 열정으로 실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주적 행위자가 되어서 생각과 표현을 실행에 옮기는 것, 이것이 미술 활동에 대한 기초를 다지는 자세일 것입니다. 상상 부분을 보겠습니다. 모든 생각은 일관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생각하면서 다른 것을 상상할 수 있고 또 어떤 것을 표현하는 와중에 역시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상상을 한다는 것을 의식하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곁에 항상 상상의 생각들이 흐르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을 구속하는 것이 자유로운 표현이 된다고 적었습니다. 이 말은 우선 자신에게 가장 좋은 상황 또는 환경, 그런 것은 자기 자신만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형화된 생각에서 나오면 자신을 구속하는 것도 사실은 생각에 집중을 하기 위함일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속한다는 것은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decision making이라고 하죠. 무엇을 결정할 때 우리는 decision making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과 표현은 다시 말해서 아이디어와 이미지이고, 표현과 생각은 그 반대로 이미지와 아이디어가 됩니다. 이 둘은 항상 같이 가게 해두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생각에 너무 치우치거나 아이디어에 너무 몰두되어져 있으면 이미지는 그것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지의 너무 외향적인 모습에 집착한다면 내용은 거기서에 못 미쳐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여질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믿는 것이 좋습니다. 디시전 메이킹은 자신을 믿을 때 특히 역량을 끌어오르는 것 같습니다.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흐름 속에 결정되는 것들을 찾아 나서는 것이기도 합니다. 생각이나 마음에서 나오는 아이디어와 생각이나 마음에서 나오는 이미지는 서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 느끼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자신의 내적 균형을 의식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디시전 메이킹은 자신을 믿지 않으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생각과 표현은 항상 같이 간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작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생각 또는 표현 중 한쪽에만 몰두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어느 정도 자신이 이번에 이 정도만 하고 다음 과제는 좀 더 모험을 해볼 거야 하는 다짐이 생겨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은 자신에게 맞는 실효성을 찾아가는 일이기도 합니다. 또 그런 과정에서 항상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웨이팅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유보라는 말을 적어서 조금 여러분들이 어렵게 여겨지실 수도 있겠지만요. 영어로 말하면 reserve, 예약을 하다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무엇을 두고 본다는 식으로 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는 보류한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보류보다는 reserve 해두면 반드시 다시 사용 가능한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더 강하게 드는 것 같아요. 어쩌면 이미지를 reserve 해둔다는 말은 지금 당장 떠오른 이미지가 정말 내가 원하는 이미지인가? 아닐 수도 있으니 일단 기다려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지금 당장 떠오른 이미지는 옆에 슬쩍 두고 다시 다른 이미지를 찾아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래야 하는 걸까요? 자신의 적합성을 찾기 위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을 기다려줄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을 믿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자신을 믿기 위해서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각자의 고유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자신의 적합성을 찾기 위해서는 미리 답을 정해놓지 마시고 최대한 자신을 기다릴 줄 아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감각적, 지각적, 직관, 자유로운 생각을 여러분들은 항상 경작해야 합니다.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전공 진입 전일 테고 기초 과목을 듣는 분들일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정보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자신에게 무엇이 적합한지 먼저 찾아 나서려고 하실 텐데요. 그럴 때 우선 자신을 돌아다보는 습관을 갖고 작품 제작을 하시면 적합성도 언젠가는 찾아지고 감각과 직관력도 상승할 것입니다. 저는 기초 역량을 다지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실험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작품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것이 가능한 상황에 놓인 여러분들입니다. 기초 과정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에 구애받지 않고 여러 시도와
많은 사색을 하기 좋은 과정입니다. 각자 자기의 토양을 가꾸고 미술 작품이라는 작품을 재배할 때 한 곳에만 비료를 뿌리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작품 과정 속에서 어디에서든 막혀서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갈 때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럴 때 내가 너무 한 곳에만 물을 주었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고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시고 여유를 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편한 곳만 찾아서 물을 주기보다는 조금은 불편해도 도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답을 정해놓고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을 때 답을 정해놓고 상대방을 대하면 그 상대방에 대한 진실은 우리 눈에 영원히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미술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제 수업을 수강했던 1학년들의 작품을 보실 텐데요. 생각과 표현이라는 틀을 통해서 저는 앞으로 보여드릴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편안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보실 작품들이 굉장히 많지는 않지만 제가 작품을 하나하나 설명을 하기보다는요,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과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거를 먼저 보시면 맨 위에 인시던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인시던트라는 단어는 이제 제가 운영했던 반에서 나왔던 과제의 주제인데요. 이 주제에 의해서 많은 학생들은 또 다른 자기만의 제목을 정합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피어나다라는 제목으로 작품을 합니다. 이게 단순한 드로잉일 수는 있지만 경험에 의한 드로잉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보시는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의 무엇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이미지가 될 수 있지만 또 어떤 사람한테는 무엇이 계속 쌓여져 가고 있구나 하는 이미지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미지와 또 아이디어 사이에서 우리는 항상 갈등도 가질 수 있겠지만 동시에 거기서 굉장한 치열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작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미지와 아이디어 사이의 치열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일단 제목부터가 아이디어 쪽이죠. 그 질문인데요. 질문이지만 본인이 보고 느낀 이미지는 굉장히 많았을 거라는 거죠. 물론 지금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이미지는 굉장히 단순하고 그저 외향적으로 심플한 드로잉이라고 말할 수는 있으나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용에서 주는 어떤 이미지로 향한 치열함,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 동영상을 보고 느끼실 수 있을진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래봬도 종로에서는 개고기 주사나 몰라. 네, 음악도 굉장히 만든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같이 느껴야 할 정도로 어떤 괴기스러움, 또 어떤 잘 모르는 것들, 그러나 계속 차오르는 어떤 예민한 감수성 같은 것들, 그것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드로잉을 할 수는 있지만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자아내는 우리한테 일깨는 분위기, 저는 그런 순간을 이미지와 생각이 서로 치열하게 맞물린다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 작품은 제목에 따라서 그 이미지가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서 말할 때는 생각과 표현의 차이는요, 어쩌면은 제목 안에 생각과 표현이 들어가 있을 수가 있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제목 안에 본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이미지가 따로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지에서는 그렇게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악연을 연상하는 이미지를 그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생각과 표현 사이에는 작가가 그 사이에서 얼만큼 일탈을 할 수 있고 동시에 다시 그 사이에 본인이
이미지를 새로 뭐라 그럴까요? 이미지를 새로 찾아낼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다시 이 그림을 얘기를 한다면은 이 작품은 악연이라는 제목이 있지만은 보는 사람으로 인해서 내용을 반대로 읽히게끔 하는 요소가 이미지 안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품에 관련된 내용이야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스토리텔링식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일단은 작품을 할 때 그 구조라는 것들, 생각과 선택, 또 생각과 표현, 또 생각과 어떤 망설임, 생각과 어떤 몰입, 여러 가지가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생각과 표현도 있지만 생각과 선택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선택이라는 거는 사실 생각으로 인해서 선택하기보다는 도대체 우리가 어떤 영역을 찾아가야 어떤 내가 원하는 선택의 그 영역을 발견할 수 있을까?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보여지는 이미지와 부화라고 하는 또 그 밑에 너는 또 내가 되거라고 말하는 이런 온갖 그 많은 단어들이 지금 있긴 한데요. 그 단어들이 우리 안에서 녹아 있기도 전에 이미지로 형상화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환상적 경험, 어지러이 섞여 돌지만 익숙한 느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겪고 느끼고 하는 딱히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것들을 그조차 이미지로 표현하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선택에 대한 작품을 한번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일단은 이분의 작품은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간단하다 못해 정말 그 쉬운 답을 얻은 듯한 느낌을 주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시각적인 복잡성,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기계에 대한 그 각자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여러 가지 요소들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저 써 있는 내용과 거기에 관련된 이미지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의식을 하신다면 그야말로 굉장히 간단하게 보여지는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작품 자체가 간단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내용에서는 지금 뭐 볼까요? 그 현대인들은 대충 살기 위해 이런저런 여러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의 자아내는 이미지도 있겠지만 저 내용을 벗어난 이미지만 봤을 때 그 안에서 또 다른 개념과 또 다른 생각이 항상 옆에서 도출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작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은 굉장히 기술적인 면도 있고 또 뛰어난 기교도 있겠지만요. 아마 지금 현대 우리 사회에서 겪는 여러 가지 기계적인 것들, 또 그것이 어느새 낯설지 않고 친근해지는 느낌들, 우리의 감수성이 그렇게 어느새 변질되고 있다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연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약간 좀 다른 얘기인데요. 학생분들이 이제 수업에 오시면 아무래도 마스크를 끼시고 또 코로나 시기도 지났지만 굉장히 서먹해 합니다. 그런데 언제 그분들이 서로 웃고 떠들 수 있느냐? 제 경험상 작품 보고 서로 얘기를 하고 또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자기 작품에 대해서 상대방이 해주는 이야기를 경청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 친구랑 나랑 작품 성향이나 속도나 방향이 굉장히 다르구나. 그런데도 굉장히 소통이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작품을 보면서 지금 그 어떤 사이키델릭한 분위기가 있긴 하지만 이 사이키델릭한 것들이 어쩌면 이 만든 사람한테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닐까. 물론 교수님 저는 저 친구하고 제가 굉장히 다른 성격이지만 굉장히 잘 맞아야 한다는 거는 이 친구 입장에서는 굉장히 사이키델릭하면서도 사실 아직 제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눈이 부십니다.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작품이라고 봅니다. 자,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일기를 쓰듯이 작품을 한다는 것과 일기 형식이 아닌 실존하는 자기의 필링들, 느낌들, 감성들, 실존하는 것들을 본인이 포착하고 싶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를 찾아 나서는 길. 그렇게 굉장히 어렵지만 또 굉장히 매력적인 길은 많지만 이 작품은 그렇진 않습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절실한 자기만의 어떤 역사적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곱씹고 그러면서 그거를 하나의 기호로 가령 물고기면 물고기, 낚시면 낚싯대 이런 식으로 기호적으로 표현을 한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한테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말은요. 일단은 저는 수업을 운영했던 자로서 그 입장에서 학생분들의 작품을 볼 수가 있지만 이 작품이 또 다른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여질지는 그거는 제가 잘 모를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고 굉장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가 참 귀엽다라는 단어 하나는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느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설명이 있습니다. 설명은 이제 인형은 항상 이야기를 들어준다. 또 아무런 대답도 없지만 위로가 된다. 자, 이제 우리는 작품을 보고 우리가 스스로 소통하기까지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될까요? 일단 공감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감을 쉽게 하면 할수록 해석의 질은 떨어질 수는 있지만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말 그래, 정말 위로가 되고 싶은 내 마음에서 내가 이 곰을 본다면 나는 정말 위로를 받고 말 테야.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아니야, 나는 그 어떤 저렇게 생긴 곰에 대해서 안 좋은 기억이 있어. 그래서 나는 어떻게 보면은 나한테는 위로가 될 수 없네. 미안. 이렇게 될 수가 있고. 굉장히 간단한 구조긴 하지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의견과 해석을 나타나게 할 수 있는 작품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반면 이 작품은 조금 다릅니다. 이게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하는 방향으로 그렸구나라고 말할 수 있을지언정 이 형태는 역시 사람의 얼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가는 자화상을 할 때 자기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 그 친구는 지금 여러분 보시듯이 어떤 담배인데요. 그 담배를 좋아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고 게다가 담배째로 그 사람의 윤곽을 나타내는 그림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보는 이로 하여금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보는 이로 하여금 저 얼굴의 윤곽이 굳이 사람의 얼굴이 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얼굴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면도 있겠지만 사실상 그 밑에 있는 여러 가지 담배가 어떤 그 뭐랄까요? 풍경을 자아낸다고 해야 되나? 또 다른 차원의 그 비전을 우리한테 가져다 준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 제목도 있지만 저는 주로 큰 주제를 학생분들한테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주제에 따라서 각자가 그 제목을 정하는 식으로 수업을 운영을 하는데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커다란 주제 없이 제목을 각자 곧장 정해서 만들어진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제목은 돌입니다. 돌이고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선택보다는 이제 생각과 이미지 사이에서 이 만든 사람이 이미지를 이미 정해놓은 다음에 그 생각의 유동성이라고 할까요? 이미지는 이미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정해놓고 그 다음에 생각에 따라서 본인이 얼만큼 이미지를 이동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모험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어떤 하나의 이미지
이를 보고 우리가 그 많은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운영했던 입장에서는 어쩌면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같은 제목이지만 다른 사람이죠.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그 실효성이라는 말을 했고요. 또 상상력이라는 말씀도 드렸고, 그 다음에 디시전 메이킹도 있었고요. 또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돌 무더기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어디에 산에 올라가거나 어떤 사찰에 가거나 하면 돌 무더기가 보이는데요. 아마 그 돌 무더기일 수도 있으나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이 돌 무더기는 어떤 기다리는 시간 동안 만들어진 그 무엇이라고 설명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저거는 어떤 뭐 아랍이나 또 다른 중동 지역에서 먹는 그 음식 있잖아요. 그 음식의 모습을 갖고 있다 하여 음식처럼 보여라고 할 수가 있듯이 여러분 모두가 어떤 이미지를 보고 내가 알고 내가 봐왔던 이미지와 지금 보는 이미지를 같이 섞지 마시고 따로 보시는 연습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는 이 돌무더기를 만든 이제 학생의 입장을 저는 그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요. 아슬아슬함도 있지만은 그 이미지가 주는 자기 안에서 감각을 찾고 나서고자 하는 어떤 절실함, 그런 절실함을 저한테 얘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결국에는 이 돌무더기는 우리가 무엇을 소원을 빌고 또 염원을 재촉하는 그런 상징성을 갖고 있는 돌무더기이지만, 이 작가 같은 입장에서는 교수님, 저는 감각에 대한 절실함이 굉장히 큽니다. 감각이 좀 많고 싶습니다. 저는 감각을 어떤 식으로 앞으로 활용을 해야 합니까? 그런 질문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역시나 그런 정보에 기인해서 이 작품은 감각에 대한 어떤 절실함을 어떤 식으로든 자기 마음이 편안하게 해결해 주세요 하는 바람의 이미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란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의식을 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불편함을 가져다 주고, 또 우리가 의식을 하지 않을 때는 우리는 굉장히 편안하지만 그때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제목 자체가 무의식이지만 사실 우리가 무의식이라는 것도 의식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이 작품 만든 사람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미있는 거는 이 작품을 내용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인간은 자유의지가 없다. 다 뇌가 하는 것뿐이다. 굉장히 약간 당돌하지만 또 매력적인 생각이긴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럼 우리의 모든 감정이나 결정이나 그 디시전 메이킹은 이게 다 거짓말이었구나. 이게 다 모든 게 다 뇌가 작동을 시키는 건데,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느꼈던 그 많은 감정들과 특히 고통스러운 것들, 그게 다 가짜였구나라고 생각하는 거를 작가는 생각을 했을까요?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작품들을 보시면 이 얼굴에 이제 무수히 뭐 이렇게 뭐가 막 꽂혀져 있는데, 오히려 그 역설적이게도 이 작품은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굉장히 고뇌스럽고 또 비통하면서도 또 한쪽으로는 굉장히 감수성이 예민한 작품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또 이런 겁니다. 우리가 생각과 표현 사이에서는 내가 어디에 언제 어떻게 있을 거에 대해서 자기의 작품 제작 과정의 방향은 항상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에는 모두가 똑같이 두려움을 느꼈다기보다는 두려움을 느꼈던 경험을 생각하게 하는 작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게 도대체 무엇을 나타내는가라기보다는 내가 언젠가 내가 두려움을 겪었던 뭐 영화든 두려움을 자아내는 이미지든 거기에 나왔던 그 어떤 형태랑 비슷해. 그러므로 이건 두려운 걸 거야 라고 보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작가 입장에서는 두려운 경험이 도대체 저렇게 생겨있는 형태에서
뭐 어떤 일을 당했는지 아니면은 그냥 머리 안에서 이 이미지는 두려움을 나한테 잔뜩 가져다 주는 이미지이므로 나는 이미지를 만들어야지.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이미지가 그대로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아까 제가 그 기다림이란 얘기를 해드렸듯이 어떻게 보면은 그 생각하는 걸 그대로 기다리면서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생각하는 것에서 무엇 하나를 결정이 금방 돼버리고 이거구나. 내가 두려움을 표현하려면 내가 그 내 기억 속에 두려움을 안겨다 주었던 어떤 그 사인 같은 것, 그런 사인을 내가 그대로 형태로 만들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치 어떤 고문기구 같은 느낌, 어떤 분위기를 자아내는 듯한 걸 한번 표현해 봐야 되겠다라고 작가는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 조금 전에 보셨던 그 두려움에 관한 인식작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인식작용은 이 작품에서는 너무나도 여러 번 오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제목부터가 우리가 굉장히 아기의 심장은 뭐 우리가 어떤 그 특별한 감정을 느끼지는 어렵는데 이미지를 보는 순간 갑자기 우리는 그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공포감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 맴돌고 있는 피의 색상인데요. 이 작가분은, 이 학생분은 그런 내용들을 자세히 적진 않았지만 보는 이로 하여금 이 작품에서 자아내는 어떤 보면은 괴기스러운 심장의 모습을 어떻게든, 그러나 또 동시에 괴기스럽지만 한편으로는 천진난만하다고 할까요? 천진난만하면서도 좀 구슬픈, 또 구슬프지만 동시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 몸에서 돌고 있는 피를 알고 지내야 된다는 것들,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과연 어디까지 확장시킬 수 있을지, 아기의 심장으로 확장을 시키는지 아니면 아기의 심장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확장을 시키는지, 그거는 앞으로 두고 봐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시적으로 접근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분은 좀 전에 그 두뇌가 모든 것을 관장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시적이고 또 문학적이면서 인문학적인 센스를 동경하는 그런 학생분들도 굉장히 많이 만났었습니다. 특히 이런 작품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이게 시처럼 읽히기도 하지만 또 이 언어는 언어일 뿐이지 우리가 언어를 읽고 읽혀지고 하는 것보다는 이게 딱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느낌이 우리한테 오는구나 라는 것들, 우리가 그거를 쉽게 빨리 인식할수록 어쩌면 우리의 시각적인 노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시각적인 노션은 얼른 이미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작품을 보고 이미지를 먼저 보고 읽을지 먼저 읽고 이미지를 볼지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제 나름대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글씨의 크기와 이미지에 있는 이 크기가 지금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작품은 실제로 우리가 봤던 글씨 크기와 작품의 저 물고기 한 마리의 크기가 비례하거나 반비례하거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이 화면에서 보는 거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이 작품을 보면서 그 구조를 생각해 보시면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생각을 이런 식으로 해서 이미지가 이렇게 나오는 거나 어쩌면 저기서 나오는 이미지들보다는 생각에서 나오는 이미지들을 담으려고 노력했구나 하는 인상을 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자, 이 작품이 굉장히 특이하긴 해요. 왜냐하면 그 어떤 기억을 현상화한다고 했는데 저는 이제 이 분을 기억을 합니다. 저한테 와서 교수님, 저는 고등학교 때 굉장히 그리워하고 다시 되돌아가고 싶은 어떤 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은 햇살이 내리쬐는 한 오후에 늦은 오후에 햇살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아, 이분은 그 햇살에 대한 작업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 햇살을 가지고 이분은 작업을 만들었습니다. 네. 오후 3시에 그 학원인지 학교인지 뭐 그림을 열심히 그리다가 오후 3시에 잠시 창가에 서서 햇빛을 느끼면서 기차 소리도 들렸겠을까요? 그거에 관해서 자기의 기억을 계속 현상해 나간다는 것들. 어찌 보면은 지금 이런 기억을 떠올릴 수 있다는 것은 시간이 지나서 가능하기 때문에 뒤늦은 과거에서 이미지를 현상한다는 것은 굉장히 돋보이고 그 창의력이 우수하다고 생각이 드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드로잉은 여러분들이 단순히 종이 위에 그리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저는 드로잉이라는 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옮겨서 생각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얼만큼 사고를 확장해서 할 수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분은 이 작업 하나하나가 굉장히 거대한 작품을 하셨는데요. 지금 옆에 그 사람이 보이듯이 비교가 되는데 굉장히 큰 드로잉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전에 말씀해 드린 것처럼 이 드로잉이라는 거는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가 팔을 뻗치느냐에 대한 어떤 결과물이 아니고 무엇을 사물을 가지고 그거를 재현시킬 때 결국에는 정말 무궁무진한 상상력에 기인한 작품이 드로잉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생각됩니다. 작품이 커서 상상력이 크다는 걸 생각해 보실 만하고 아니면 작품은 크지만 여러 개가 모여서 그러나 하나하나 보시면 다 다른 이미지인데요. 그것이 모여져서 큰 거를 만든다는 그 아이디어가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상상력은 굉장히 그 원천을 따질 수가 없을 정도로 우리는 항상 상상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그 제목이 간단하게 이제 알미라는 작품입니다. 이 학생분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굉장히 철학적인 생각을 많이 하셨던 분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교수님, 그 도대체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런 차원인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드로잉은 드로잉이고 이게 진짜 사람 손처럼 그렸지만 우리가 그 진짜 사람 손이라고 어떻게 아냐는 거죠. 또 이게 만화처럼 그려졌지만 이게 우리가 만화라고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죠. 그냥 종이 위에 그 마크가 그냥 눌려져 있을 뿐이고 저 손이라고 생각하는 왼쪽에 오른쪽에 있는 그 손이라고 하는 것은 손이라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손이라는 것을 알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정형화된 시각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자유로운 그 시각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내가 아는 것에 대해서 그 알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알려다 주는 그림이 되지 않을까. 역시 그것도 알의 종류죠. 네, 이 작품은 이제 매트릭스라는 제목의 행렬이죠. 제목의 작품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그 굉장히 표현을 중요시 여기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드라이하다. 또 디자인적인 감성이 앞선 분들은 깔끔하고 디자인 좋은데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어떤 공포라기보다는 막연함 같은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원형들이 줄을 쳐서 굉장히 나열이 잘 돼 있는데요. 그 나열이 잘 돼 있음에 대한 감상보다는 이 나열이 잘 돼 있고 줄 서 있고 마치 그 끊임없이 연결되어만 되고 도중에 절대로 빠져나가면 안 될 것 같고 나 하나 없어지면 모든 게 다 무너질 것만 같고 이런 어떤 공포스러움도 그 작가가 말하는 건지 모르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런 약간의 불편한 감정도 이 작가가 포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작품에는요, 여기 글에 써 있는 것처럼 꼭두각시처럼 자신도 모르게 다른 이의 행동을 운명을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따라간다는 것들, 따라가지 않는 것들, 그 다음에 다른 이의 행동, 운명 이런 단어들이 주는 어떤 감성적인 것보다는 이 글 자체가 그 생각의 표시라고 할게요. 이 글 자체의 의미죠. 이 내적 의미가 어떻게 보면은 최대한 간단하고 알 수 있고 알기 쉽게 적혀 있는 글들로 표출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적으로 균형이 잘 되고 또 내적으로 조화가 잘 된 그런 상태에서 이미지도 굉장히 정리가 잘 되면서 지금 어느 정도 표출된 언어적인 면과 이미지적인 면에 서로 상승작용을 서로가 서로한테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하는 작품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생각과 표현은 또는 내용과 이미지는 마치 종이 앞면과 뒷면의 만남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미술 작품 제작 경험을 하면서 내적 균형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내적 균형을 찾으시고 그 안에서 경작과 기다림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을 믿는 자세를 지켜나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생각과 표현을 즐겁게 경작해 나가시다 보면 어느새 전체적인 균형이 잘 맞춰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미술 기초 과정은 답을 찾아가는 과정일 수는 있으나 자기 자신이 답이 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즐거운 학창 생활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